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누구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테슬라는 오늘이 제일 싸다 아니겠습니까? 아, 네. 테슬라 하면은 생각나는 이제 구루가 있죠. 음, 바로 이제 소위 테슬람 대장님이라고 불리는 론 바론입니다. 네. 네, 론 바론은 이제 이 성장주 초장기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올해 80세가 되셨고요. 이제 바론 본인 이름을 딴 이제 운용사를 운용을 하고 있고 한 50년째. 재산은 6조 원, 운용 자산은 50조 원이 넘습니다. 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굴리고 있는 분이고 이 캔피셔가 긍정의 왕이라면은 론 바론은 이제 긍정의 황제죠. 이분은 이 마켓콜 자체를 안 합니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도 안 하고요. 시장이 그냥 사. 지금이 그냥 살 때야. 그러니까 호호 할아버지라고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항상 웃는 모습을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 막 초월한 느낌이야, 인생은. 그렇죠. 롬바론 아저씨가 제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되게 좀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아침마다 뭘 오르고 빠지고 그런 걸 고민하고 있냐. 그냥 어차피 올라가.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왜 뉴스 열심히 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뉴스 좀 그만 봐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또 상당히 멋있는데, 이 밑에가 이 롬바론의 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CNBC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예전에 한참 코로나 한창일 때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밖에서도. 근데 이분은 공원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막 새소리 들리고, 근데 마스크를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좀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싶더니 이제 집에 있는 정원이 아하. 이 공원 사이즈 크기라서, 그렇구나. 이 집 크기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동국대학교 캠퍼스 크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보고 주식 좀 하지 마라. 네. 뉴스 좀 그만 신경 쓰고, 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게 성장이 가속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 5년 뒤, 10년 뒤 이런 게 아니라 50년 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50년 뒤에 다우가 최소한 90만 갈 거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50년 뒤에 90만 가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이제 10년은 좀 힘들 것 같다. 10년 힘들면 좀 괴로운데 이거에 대해서도 10년 힘들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테슬라는 정말 최고의 주식이고 테슬라 오늘이 제일 싸다. 테슬라는 한 1,500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00달러면 거의 한 7배인가요, 지금? 지금 아직도,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대여섯 배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요즘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머스크와 주커버그의 대결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나 보네요. 에릭이 재밌어 하는 것 같으니까. 호호 할아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이 업력이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뉴스가 좋았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이제 밑에 사진이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뉴스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쭉 지난 50년을 돌아보니까 1971년 이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이 올랐던 해는 한 34번이었다. 그러니까 한 68% 확률로 주식이 올랐던 거고. 네. 그럼 그때 자기가 이제 일을 시작했던 당시 다우존스가 800이었는데 지금은 34,000이다. 이게 몇 배가 오른 거냐. 그 안 좋은 뉴스만 도배됐던 시절을 다 뚫고. 그쵸. 그리고 그죠. 주식만 오른 게 아니다. 경제도 엄청 성장했었는데 71년 이후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성장했던 해가 33번이었다. 근데 71년 당시에 또 미국 GDP가 1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26조 달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26배나 성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는 게 안 좋은 뉴스를 보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소 이제 50년 앞으로 이제 성장이 더 가속화가 될 건데 이제 가속화가 안 되고 그냥 지난 50년 같은 속도로만 성장한다고 쳐도 50년 후에 다우는 한 90만이 된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다우가 지금 34,000인데 우리는 그 이제 뭐 36,000, 37,000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3만이 무슨 90만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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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이 론바론 하면 항상 나오는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룡 차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기 1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제 전 세계 GDP를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 GDP 상승을 보면은 17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 점점 더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장기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아이고 올해 뭐 다우가 34,000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5,000까지 갈까요?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제일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하니까 앵커가 아니 그래도 뭐 레이 달리오나 뭐 드러켄밀러 이런 사람들이 10년 횡보장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뭐 50년 뒤에 90만 가도 그래도 10년은 힘들면은 아이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이 론바론도 10년 저성장 올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본인이 실제 인플레이션 계산해 보니까 연에 4에서 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저성장, 그러니까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쭉 유지될 확률은 없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4에서 5% 물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뭐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갈 확률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 이 목표 물가 가네 안 가네 좀 이런 이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치 2%로 안 가면은 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론바론은 2%안 가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실제 이 인플레이션은 4에서 5%였기 때문에 아하. 2%를 안 가도 문제가 없다. 지금이 딱 한 이 실제 물가 상승률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일은 안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1950년부터인데 그냥 이렇게 쭉 평균으로 쭉 거보면 3에서 4% 정도인 거네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네네. 과거 한 30년 동안이 2%로 굉장히 낮았던 거고 뭐 3에서 4% 돼도 뭐 why not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론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생활 물가를 다 계산을 했거든요. 자기 집, 뭐, 자기 집 앞에 고깃값, 뭐, KD 비용 이런 것까지. 네. 그런 것들 다 따져도 뭐, 4에서 5%더라. 아, 별로 큰 일은 안 날 것이다라고. 역시 또 호들갑 좀 안심을 그만 시켜주셨어요. 떨어라 이런 얘기네요. 네, 호호 할아버지 네, 역시. 네. 그럼 지금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 그래서 론바론은 바로 이제 테슬라를 뽑았습니다. 테슬라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테슬라 주가가 2021년 수준인데, 네. 근데 이제 2021년에 비해서 비즈니스 사이즈는 훨씬 더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테슬라 생산량을 예로 들었습니다. 테슬라 밑에 테슬라 생산량 그래프인데 테슬라가 2021년에는 생산량이 100만 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40만 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게 이 주가는 21년 수준인데 생산량은 말도 안 되게 훨씬 많이 늘었다. 또 올해도 인도량이 또 엄청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이것만 봐도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성장한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다 먹을 거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연료별 이제 자동차 점유율인데 이제 빨간색이 이 전기차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한 전체 차량 중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론바로는 이 내연기관 차들이 다 그냥 전기차로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90%포인트를 전기차가 먹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뭐 테슬라만 전기차 만드냐? 뭐 GM도 만들고 포드도 만들고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슬슬 이제 전기차 다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걸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표현했지만 론바로는 테슬라가 다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평균 가격이 한 48,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보조금까지 다 받으면은 43,000달러에 살 수 있는데 론바로는 테슬라를 굉장히 명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테슬라 같은 명차를 BYD 같은 이런 좀 싸구려 전기차도 아니고 이 테슬라 같은 명차를 이 차량 평균 가격에 비해서 거의 뭐 한 15,000달러나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이거 엄청난 가격 경쟁력 아니냐. 그리고 이제 론바로는 이제 이 BMW나 벤츠보다도 테슬라가 좋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 BMW 제가 며칠 전에요. 저희 아는 분하고 같이 모델 S 새로운 버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인가 신청을 해놔가지고 이번 받으셔가지고 한번 제가 탄 적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제로백이 2초 초반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 청룡열차보다 더 무섭더라고. 그냥 길에서 그냥 쭉 가는데,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 너무 멋있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똑같은 표현을 하신 게, 다른 차는 못한다. 이 차에 익숙해지면,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 골프를 치러 갈 때, 자율주행 없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운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 자율주행에 한번 익숙해진 사람은, 못한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로백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차인데 이제 BMW 3 시리즈보다도 싸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경쟁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다 먹을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점도 이제 그 근거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뭐 ROIC를 한 15%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기가팩토리를 지었잖아요. 네. 이제 론바론의 말에 따르면 이제 기가팩토리 짓는데 한 7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0억 달러 들여서 앞으로 100만 대를 더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근데 테슬라가 지금 한 대당 15,000달러씩 이제 이익을 보는데, 근데 앞으로 100만 대를 추가 생산하니까 한 대당 15,000달러 버는데 100만 대를 추가 생산해? 그러면은 70억 달러로 기가팩토리 지어서 1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벌게 된 거네? 이런 거면 이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동차 회사랑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이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게 진짜 심플한데 이게 엄청 강력한 그 이야기거든요. 한 대당 얼마의 이윤이 나고 몇 대를 팔면 이만큼의 이익이 나는데 투자비는 이거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건 직관으로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표 주가를 25년에는 500달러 가고 35년에는 1,5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자기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2년 동안 2배 정도 오르고 10년 동안은 몇 배죠? 한 대여섯 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네, 물론 이런 테슬라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캐시우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훌륭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좀 이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로 이제 원래 하드웨어 기업보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멀티플이 더 높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PSR이 40인데 테슬라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테슬라가 굉장히 훌륭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제 하드웨어 기업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은 이거 역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드웨어가 지금 쇼티지가 나가지고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훨씬 더 부각되는 날이 오겠죠. 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위터 얘기까지 가더라고요. 네. 트위터가 이제 재상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은 저희가 최근에 얘기를 해봤는데 트위터가 한 손익분기점까지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CEO도 임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성장세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트위터가 손익분기점을 뚫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재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트위터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투자를 권유를 했대요. 트위터 투자하면은 자기가 몇 배 불려드리겠다. 그래서 네.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상장 주식도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고 이게 뭐 재상장 된다고 하지만 이거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아니 뭐 나는 일론 머스크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1억 달러 정도는 푼돈이야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 달러면 1,300억이잖아. 이런. 근데 그 정도 이제 푼돈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스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머스크 저커버그 대결이 또 굉장히 핫한 이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나는 이게 뭐 격투기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절대 머스크의 반대 베팅은 안 한다. 네. 그래서 나는 머스크에 이제 반대 베팅 안 하는데 그래서 앵커가 아니 그러면은 머스크에 뭐 베팅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나는 이제 살 주식이 테슬라 말고도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사면 돈이 없어서 나는 이제 베팅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네 이분이 돈이 없다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 많은 살 주식이 뭔가 그 중에서 바로
크리스피 크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장이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롬바론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가 좋기는 한데 기술주 말고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소형 주식들의 기회가 좀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피 크림을 뽑았습니다. 네. 크리스피 크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도넛 회사고 이제 21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주가 추이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롬바론이 봤을 때는 지금이 이 정도 주가면은 본인은 저평가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크리스피 크림이 최근 들어서 저비용 고효율 성장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피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매장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매장을 오히려 지금 줄이면서 월마트 내에서 이렇게 간단한 매대에서 팔거나 아니 맥도날드 내에서 이렇게 팔거나 그러니까 요런 아니면 이제 도넛 자판기를 설치해서 팔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굳이 매장에서 도넛 팔아야 돼?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매장 지어서 그냥 이렇게 뭐 싼 값에 매대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도넛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성장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크게 이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가 부양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뽑았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마트를 갔는데 네. 이마트 내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매대에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넛 자판기 같은 경우는 신도림역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도림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피 도넛을 사 먹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저.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써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도넛이 뭐 이렇게 이 자판기라고 해가지고 빵이 좀 상태가 안 좋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보관이 잘 돼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좀 고민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 유지하는데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목에 코인은 탈중앙화, 도넛은 중앙화라고 써놨는데 아, 네. 아, 이게 무슨 말? 아, 코인은 탈중앙화인데 도넛은 중앙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도넛만 살 수 있는 이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도넛만 살 수 있는 곳만 많이 만들면 된다. 아하. 그리고 제품도 이제 크리스피 크림이 뭐 도넛도 만들고 다른 디저트도 만들고 뭐 커피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잘 팔리고 잘 벌리는 도넛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매장을 안 만들다 보니까 원래 이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좀 도넛 생산을 했었는데 아예 그냥 이제 중앙에서 도넛 생산을 한 번에 다 해버려가지고 각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뭐 이런 자판기라든지 뭐 이런 월마트나 맥도날드 매대라든지 이런 데 그냥 바로바로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화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예전보다 도넛을 폐기하거나 이렇게 쓸데없이 버리는 도넛이 훨씬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경영이 효율화된 측면이고 DFD,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보신 이제 매장이 아닌 이 오프라인 매장들, 뭐 자판기라든지 매대라든지 그런 비중이 높은 글로벌 마켓의 마진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장을 줄이고 이렇게 이 DFD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 액세스 포인트가 12,0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늘다 보니까 이 크리스피 크림에서 원래 목표 5만 개에서 7만 개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롬바론이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했는데 롬바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액세스 포인트 하나당 연평균 매출이 한 3만 달러 정도 된다. 근데 이걸 7만 개를 만들면은 매출이 거의 한 20억 달러 이상 나오게 되는 거다. 근데 지금 크리스피 크림의 시가총액이 한 24억 달러니까 그럼 7만 개를 달성해서 매출 뽑는다고 하면은 이제 PSR이 거의 1 수준으로 매우 싼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지금 크리스피 크림이 좀 저평가됐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통찰이에요. 네, 그럼 과연 이 크리스피 크림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밑에 위에는 이제 크리스피 크림의 분기별 매출이고 밑에는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뭐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이익은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순이익을 못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저비용 고효율 성장 구조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아하. 가장 이제 비용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제가 빨간 박스로 쳐진 분야가 이제 샵 클로저 익스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매장을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을 해놨는데 미리 이제 조기에 이 건물주랑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른 비용이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한 그러니까 지금 2천만 달러 정도 나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이렇게 가만 봐도 한 6배나 늘었어요. 그쵸.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군요.
거의 한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 전략이 들어맞기만 한다면은 상당히 나중에는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아까 보셨듯이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구조만 좀, 지금 나간 지출만 좀 잡히면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롬바론 아저씨의 성향상 굉장히 길게 보는 투자일 거라서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호호 할아버지 이야기 호호하면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테슬라와 관련된 영상, 저도 다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절대 고객보다 테슬라 주식을 먼저 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윤리라는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에릭.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